스프링 MVC 프로젝트를 만드실 때 패키지 이름은요. 항상 그룹 아이디하고 아티팩트 아이디 요 세 단계는 그대로 유지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다른 기능별로 그 패키지 이름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는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제일 처음에 그 선언을 했었던 패키지 이름 edu.spring.ex1번 edu.spring.ex2번 뭐 이런 식으로 했었던 이거는 항상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뭐 컨트롤러, 인터셉터, 도메인, 퍼시스턴스, 서비스 이런 식으로 하위 패키지를 만들어주세요. 제가 그 전 시간에 실수를 했었던 부분이 제가 이거를 자바라고 만들어 버렸어요. 그룹 아이디가 잘못 만든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수정하실 때에는 패키지 이름을 수정하실 때에는요. 여러분들이 수정하고 싶은 패키지 이름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세요. 수정하고 싶은 패키지 이름에서 오른쪽 클릭하시고 메뉴를 찾아보시면 리팩터 리네임이 있어요. 리팩터 리네임을 하시면 이렇게 수정할 수 있게끔 여기서 이름을 여기서 수정하시면 돼요. 여기서. 그래서 아까 혹시 저처럼 edu.java라고 만드셨던 분들은 여기를 edu.spring.ex02 그 다음에 .interceptor 하고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만드시고 OK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름을. 제가 아까 실수를 했던 부분이 edu.spring이라고 써야 되는데 이걸 edu.java라고 잘못 써버렸어요. 그래서 그 그룹 아이디가 바뀌어버려요. 안 맞아요. 우리 웹 애플리케이션의 그룹 아이디와 지금 넣으려고 하는 클래스의 그룹 아이디가 맞지 않아서 스프링이 인식 못하는 그런 게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항상 그룹 아이디, 아티팩트 아이디까지는 꼭 지켜주세요. 그래서 edu.spring 리팩터 리네임 되셨습니까? 네, 이거 리팩터 리네임이 되면 여기도 같이 고쳐져요. 클래스 오스 인터셉터에서 패키지 선언문 부분도 여기가 스프링으로 자동으로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이 패키지 선언문만 직접 수정하시면 안 되고 패키지 이름, 그러니까 폴더 이름도 수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패키지 선언문도 수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리팩터 리네임을 한 거고요. 근데 그 XML까지도 자동으로 수정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직접 손으로 작성을 하셔야 될 겁니다. edu.spring.ex2번 직접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빈스빈이라고 하는 태그는 여기서 끝나야 돼요. 여기서 끝나야 되고 만약에 시작 태그와 끝나는 태그 사이에 그 안에 하위 엘리먼트가 없으면은요. 이거를 여기서 그냥 이렇게 닫아버리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으십니다. 위쪽이 아마 그렇게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위쪽에 빈스빈을 만든 거를 보면 빈스빈 하고서 클래스 이름 주고 그 안에 하위 엘리먼트들이 있는 경우 이렇게 하위 엘리먼트들이 있는 경우는 시작 태그와 엔드 태그 사이에 다른 것들을 이렇게 넣었고요. 넣었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없나요? 여긴 없군요. 여긴 없는데 그냥 빈스빈 하고서 여기서 끝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끝내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끝나는 방법은 끝나는 태그를 따로 써주거나 이렇게 끝나는 태그를 따로 써주거나 아니면 그냥 시작 태그 안에서 끝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로 하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로 하시면 되고 어쨌든 빈스빈이 끝나는 위치는 딱 여기까지예요. 클래스 이름까지. 여기까지 해서 끝나셔야 되고 인터셉터스는 별도의 태그가 돼야 돼요. 인터셉터스 시작하고 끝나고 그리고 그 안에 인터셉터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핑 이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써주셔야 돼요. 어떤 매핑을 처리할 것이냐 정확하게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매핑을 가로챌 인터셉터 이름이 뭐냐? 그게 레퍼런스예요. 빈스 레퍼런스. 객체를 찾아갈 수 있는 참조.
첨조값. 첨조값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여기 아이디를 만든 거예요. 참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있는 이름과 여기 빈스빈에 들어가는 이름이 같아야 돼요. 자, 이렇게까지 설정을 해주시면 됐죠? 네. 서블릿 컨텍스트 요거 잘 봐주시고요. 요렇게 하고 그래서 빈 생성 관리라고 하는 거는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빈과 URL 매핑을 하는 부분은 요 부분이 빈과 URL 매핑을 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실수했었던 부분 요거 자바라고 되어 있으면 안 돼요. 패키지 이름이. 자, 그러면 우리 이 오스 인터셉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순서대로 프리, 포스트, 애프터가 어떻게 호출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저기를 가려면 우선 보드까지 가야 돼요. 색을 작성이 게시판 메인에만 색을 작성이 있기 때문에 서블릿에서 얘만 인터셉트 하기로 했잖아요. 얘만. 그래서 이 색을 작성이 있는 그 메뉴로 일단은 가셔야 되고 자, 여기를 클릭을 해볼게요. 여기로 가는 거는 당연해요. 여기로 가는 건 당연한데 로그를 볼게요. 자, 로그를 보면 자, 우리는 아까 색을 작성이라고 하는 거를 클릭을 바로 딱 했단 말이에요. 그죠? 메뉴 중에 색을 작성하고 클릭을 했어요. 브라우저에서. 그죠? 그거는 리퀘스트가 전달이 됐다는 얘기예요. 디스패처 서블릿을 지나서 컨트롤러까지 가려고 하는 중인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우리가 만든 컨트롤러 메서드가 호출되기 전에 뭐가 먼저 왔나요? 오스 인터셉터의 프리 핸들이 먼저 호출이 됐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인터셉터가 여기에 인터셉터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우리의 요청을 가로챈 거예요. 색을 작성이라고 하는 요청을 인터셉터가 먼저 가로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프리핸들 메서드 보면 제가 리턴 어떻게 했죠? true라고 했죠. 리턴 true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인터셉터가 그냥 계속 진행을 시켜준 거예요. 원래 가려고 했었던 컨트롤러로 진행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컨트롤러가 그걸 받았을까요? 보드 컨트롤러가 받은 거예요. 보드 컨트롤러의 인설트가 실행이 된 거죠. 보드 컨트롤러는 JSP를 줘요. 그죠? JSP를 리턴해요. 보드 컨트롤러는 리턴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리턴한 게 원래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원래는 디스패처 서블릿한테 바로 가야 돼요. 그죠? 디스패처 서블릿한테 바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다시 누가 가로챘어요? 인터셉터가 가로챘어요. 자, 이번에 호출되는 메서드는 포스트 핸들이 호출이 돼요. 그러니까 리퀘스트 처리하기 전에는 컨트롤러로 들어가기 전에는 프리 핸들 메서드가 스프링 컨테이너에 의해서 호출이 되고 그 다음에 프리 핸들이 true를 리턴하면 그 리퀘스트를 계속해서 진행을 시켜서 컨트롤러까지 가서 컨트롤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요. 컨트롤러는 자기가 할 일을 끝내면 리턴을 하겠죠. 그렇죠? 원래는 리턴한 게 어디로 가야 되냐면 디스패처 서블릿으로 바로 가야 되는데 디스패처 서블릿으로 가기 전에 포스트 핸들이 호출이 돼요. 그러니까 인터셉터가 여기서도 한 번 더 가로채. 가는 것도 가로채고 그 다음에 오는 것도 가로챕니다. 그럼 마지막에 한 번 더 호출돼요. 애프터 컴플리션이 호출되죠.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디스패처 서블릿까지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여기서 보드 컨트롤러가 하는 일은 어떤 뷰로 가라 이거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뷰의 이름을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디스패처 서블릿은 여기에서 뷰를 찾죠. 어떤 JSP냐 하고 뷰를 찾는단 말이에요. 뷰에서 하는 일이 HTML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일이죠. 그렇죠? JSP가 하는 일이 HTML을 동적으로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클라이언트로 그때서야 리스폰스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애프터 컴플리션은 언제 가로채는 거냐면 요때 가로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패처 서블릿이 뷰를 찾아서 뷰가 모든 그 HTML들을 다 만든 다음에 그게 리스폰스로 내려가기 직전에 가로채서 호출되는 메서드가 애프터 컴플리션이에요. 그럼 어디에다가 우리가 기능을 넣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이 페이지로 가기 전에 먼저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러면 프리핸들에다가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페이지가 끝나고 나서 뷰가 그려지기 전에 어떤 처리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포스트 핸들에서 메서드 기능을 작성하면 되는 거고, 뷰까지 다 만들어진 다음에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지기 전에 뭔가 할 일이 있다. 그러면 애프터 컴플리션에다가 그 기능들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로그를 출력해서 보여드린 이유는 그 얘네들이 호출되는 순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로그를 보여드린 거예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프리핸들은 언제 호출되는 거냐면 그 요청 URL과 요청 방식이 있겠죠. 요청 URL과 요청 방식에 매핑된 컨트롤러 메소드가 있잖아요. 컨트롤러 메소드가 실행, 호출이라고 할까요? 메소드가 호출되기 전에 리퀘스트와 요청과 응답,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가로채서 실행되는 메서드예요. 그러니까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스프링 컨테이너에서 컨트롤러 메서드 호출하기 전에 뭐를 먼저 호출한다? 프리핸드를 먼저 호출해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스프링 컨테이너가요. 리퀘스트를 얘한테 줘요. 그 다음에 리스폰스를 얘한테 줘요. 그리고 핸들러라고 하는 뭔가 오브젝트니까 아무거나 다 넣을 수 있는 거란 얘기죠. 핸들러라고 하는 걸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 일은 우리가 요청을 처리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하시면 이 프리핸드를 만드시면 그 오버라이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리턴 값이 있어요. 다른 메서드들과 다른 두 개의 메서드와 다른 점이 프리핸들만 리턴 타입이 있어요. 프리핸들만 리턴 타입이 있고요. 리턴 값의 의미는 값의 의미는 true인 경우, true를 리턴하는 경우는 컨트롤러 메서드를 호출하겠다는 뜻이고요. 사실은 정확하게는 컨트롤러 메서드가 호출되는 게 아니라 인터셉터 뒤에 또 다른 인터셉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필터 뒤에 필터를 붙일 수 있었듯이 인터셉터 1번, 인터셉터 2번 이렇게 붙여놓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가 올 수도 있어요. 이런 구조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프리핸들이 먼저 호출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추루를 해주면 그 다음 지나가야 될 곳은 두 번째 인터셉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확하게는 컨트롤러 메서드가 아니라 두 번째
인터셉터에 프리핸들이 호출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첫 번째 인터셉터에 프리핸들이 호출되고 두 번째 인터셉터에 프리핸들이 호출되고 여기서도 true를 리턴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 진행해야 될 것이 컨트롤러니까 컨트롤러 메서드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핸들러 체인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 핸들러 체인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핸들러 체인. 다음 그래서 보통 인터셉터가 하나다 그러면 그 다음 핸들러 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컨트롤러 메서드가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중간에 또 다른 인터셉터가 있다 그러면 그 인터셉터에 그 프리핸들이 되는 거예요. 프리핸들이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리턴을 false를 해버렸다 그러면 요청 처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요청 처리를 진행하지 않는다. 여기서 끝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false를 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false를 써줘야 되는 경우는 언제냐면 리다이렉트 해버리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리다이렉트를 해버리면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return false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다이렉트 했느냐 아니냐 이거를 하기 위해서 true, false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true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포스트 핸들과 애프터 컴플리션은 리턴 타입이 없어요. 왜 그런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인터셉터가 있고 여기 컨트롤러가 있는데 프리핸들을 거쳐서 컨트롤러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컨트롤러가 리턴에서 올 때 호출되는 게 뭐냐면 포스트 핸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컨트롤러가 리퀘스트 다 처리해서 뷰를 보내주는 거잖아요. 뷰 이름을 보내줘서 이거 찾아라 라고 보내줬는데 인터셉터가 나 그거 보내줄래 안 보내줄래를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행할지 말지는 인터셉터가 결정하면 되는데 진행할지 아니면 되돌려 버릴지 이거는 인터셉터가 결정하면 되는데 일단 진행하기로 했으면 컨트롤러가 리턴해주는 거는 무조건 바이패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디스패처 서브릿한테.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그 체인이 끝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포스트 핸들과 애프터 컴플리션에서는 리턴 타입이 보이드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리턴 타입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근데 포스트 핸들과 애프터 컴플리션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포스트 핸들은 컨트롤러 메서드가 리턴한 후 그 뷰에 뷰라고 하면 JSP 파일을 얘기를 하는 거죠. 뷰에 모델 객체가 전달되기 전에 호출되는 메서드예요. 포스트 핸들은. 그러니까 우리 색을 작성이나 아니면은 뭐 목록 보기나 이런 거 생각해 볼게요. 글 상세 보기나 목록 보기나 검색 결과 보기나 이런 거를 보면 뷰가 데이터들을 그려주기 위해서 컨트롤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모델 객체에다가 화면에 그려줄 수 있는 데이터들을 모델.add 어트리뷰트를 하잖아요. 그죠? 그게 JSP한테까지 가기 전에 호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UI를 만들기 전이라는 얘기죠. 네, UI를 만들기 전에 호출되는 메서드가 포스트 핸들. 그러니까 컨트롤러 처리는 끝났고 하지만 아직 뷰는 만들어지기 전이고
그때 호출되는 게 포스트 핸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애프터 컴플리션은 뭐냐면 뷰까지 전달이 돼서 뷰, ASP 타입 뷰까지 뷰가 호출돼서 화면이 완성된 거예요. 화면의 UI 화면 UI가 완성된 이후 실행되는 그런 메서드가 애프터 컴플리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도에 맞게 얘네들이 언제 호출되느냐라고 하는 그 용도에 맞게 필요한 기능들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청 처리 전에 일이 필요하다. 그러면 프리핸들에다가 기능들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요청 처리가 끝난 다음에 어떤 기능이 필요하다. 그러면 포스트핸들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화면까지 다 만든 다음에 어떤 처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애프터 컴플리션에다가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근데 제 경험으로 보면 뷰까지 만들어진 다음에 뭔가 처리해야 되는 경우는 해야 될 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거의 대부분이 요청을 처리하기 전이거나 아니면 요청 처리 후에 뷰가 만들어지기 직전에, 그러니까 뷰한테 뭔가 데이터를 더 추가하기 위해서. 컨트롤러는 뷰에다가 요거까지만 그려라 라고 했지만 나중에 요거 말고 다른 것도 더 추가를 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를 할 때 포스트 핸들이 주로 많이 이용이 돼요. 그래서 두 가지가 보통 많이 이용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시나리오로 갈게요. 자, 우리 시나리오는 뭐냐면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오스 인터셉터는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죠. 현재 로그인 상태이면 색을 작성이라고 하는 리퀘스트가 바로 폼으로 진행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로그인이 안 돼 있는 상태면 색을 작성을 클릭을 했을 때 바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일단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요청은 똑같은 색을 작성이라고 하는 요청인데 프리핸들 요청 처리하기 전에 요 UI가 보이는 요청을 처리하기 전에 오스가 동작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요청 처리가 끝난 다음에 오스가 동작을 해야 될까요? 처리하기 전이죠. 그렇죠? 여기 가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색을 작성이라고 한 요청으로 가기 전에 미리 인터셉트 해서 보낼지 리다이렉트 할지만 결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는 프리핸들에서 하면 되겠다라는 프리핸들에서 하면 되겠다. 자, 그럼 여기서 할 일은 뭐냐면 로그인 정보가 있느냐, 로그인 상태 여부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인 되어 있으면 원래 가려던 곳으로, 그 다음에 로그인이 안 돼 있으면 로그인 폼으로 보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시나리오가 두 개잖아요. 체크해서 시나리오는 두 개. 로그인 되어 있다. 뭐 로그인 오케이다. 그러면 진행. 그 다음에 로그인이 안 되어 있다. 로그인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사인인이라고 했죠. 사인인 페이지. 이게 우리의 시나리오예요. 그렇죠? 로그인을 처리할 수 있는 로그인 정보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로그인 됐다 안 됐다 정보는 세션은 어디서 찾는다 그랬어요? 리퀘스트. 그죠? 리퀘스트가 세션 아이디라고 하는 쿠키를 가지고 있고 그 쿠키를 보면 우리가 서버에서는 뭘 찾을 수가 있다? 세션을 찾을 수 있다.
그 시나리오를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세션을 찾는 거는 리퀘스트에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션을 먼저 할게요. 세션을 먼저 찾을게요. HTTP 세션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 파라미터가 리퀘스트가 이미 있는 거예요. 리퀘스트 get session 요거만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무엇을 찾냐 하면 문자열을 찾는 거죠. sign in user id를 찾을까요? 세션에다가 값을 집어넣을 때는 set attribute였지만 세션에서 값을 가져올 때는 set이 있으면 당연히 get이 있지 않을까요? get attribute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이름을 주면 돼요. 여기 이름. 자, 여기 이름을 주면 되는데 이름을 뭐라고 주면 될까요? 어제 우리 로그인 성공했을 때를 봐야 돼요. 로그인 성공이 유저 컨트롤러였나요? 유저 컨트롤러. 유저 컨트롤러에서 로그인 관련된 게 여기 있네요. 그죠? 사인 인 포스트 방식. 사인 인 포스트 방식인데 아이디 비밀번호가 일치한다. 일치하면 세션에다 뭐라고 저장했어요? 이렇게 저장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이름을 어디에서? 인터셉터에서도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저장할 때 사용했던 저장했던 이름으로 get 가져올 때도 그 이름으로 가져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에러 나는 이유가 뭘까요? 타입캐스팅. 얘는 리턴해주는 타입이 뭐다? 오브젝트다. 근데 선언을 지금 스트링으로 했다. 오브젝트를 스트링으로 바꿔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세션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세션에다가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은 다양하단 말이에요. 스트링도 저장할 수 있고 숫자도 저장할 수가 있고 어레이 리스트를 저장해도 돼요. 데이트 타임을 저장해도 돼요. 그러면 그 모든 타입을 리턴해 줄 수 있는 메서드는 리턴 타입이 오브젝트로 선언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장할 때 우리가 스트링으로 저장했다라는 것만 생각한다면 일단 얘가 오브젝트라고 리턴하면 우리는 그 오브젝트를 스트링으로 캐스팅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앞에다가 이렇게 스트링 이렇게 붙여버리시면 에러가 없어지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 로그인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제 그다음에 얘가 널이냐 널이 아니냐 읽어왔는데 얘가 만약에 저장이 안 돼 있으면 얘가 리턴해 주는 거는 뭐냐면 오브젝트를 주거나 아니면은 널을 주게 돼 있어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널이냐 널이 아니냐를 하면 돼요. 그래서 if sign in user id가 널이 아니면 하고 그 다음에 else 널이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면 됩니다. 두 가지. 정보가 있다는 얘기는 세션에서 어트리뷰트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널이 아니다. 이건 정보가 있다는 얘기죠. 로그인 정보가 있다는 얘기예요. 로그인 정보가 있으면이죠. 널이 아니면이니까. 그럼 이 경우에는 우리가 별도로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리턴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리턴 true. 그럼 여기서는 로그인 정보가 없으면이니까 로그인 정보가 없으면이니까 해야 될 일은 리다이렉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return false를 해주는 거죠. 진행하지 말아라. 이후 그 핸들러 체인을 실행하지 말아라. 컨트롤러로 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return false란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로그를 하나씩만 출력을 할게요. 여기서 log.info 하고요. login id 이렇게 해서 요거는 무엇을 출력해 주면 되냐면 sign in user id 로그인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리턴 true 이 정도로 하고요. 여기에서는 로그인 안 돼 있음 정도로 할까요? 로그인 네, 뭐 이런 정도로 하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자 리다이렉트 메서드를 우리가 여기서는 직접 호출을 해야 돼요. 컨트롤러 메서드처럼 디스패처 서블릿한테 뭐 문자열 리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블릿이나 필터에서 했었던 것처럼 forward 리다이렉트 메서드를 우리가 직접 호출을 해야 되는데 forward 메서드는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forward는 리퀘스트가 유지가 되는 거죠. forward는 request.get request dispatcher 거기에 forward 메서드가 있어요. redirect는 리퀘스트가 유지가 안 되죠. 그죠? 리스판스를 보내지 말고 그 리스판스가 다른 요청으로 가버려야 되는 거죠. send redirect라고 하는 메서드는 리스판스가 가지고 있어요. 두 개. 네. forward 메서드는 request dispatcher가 가지고 있고 send redirect 메서드는 리스판스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메서드를 다 준 거예요, 지금. 얘네들을 이용해라. 세션을 찾으려면 리퀘스트를 찾고 리다이렉트를 하려면 리스판스에서 해라. 그래서 리퀘스트와 리스판스가 파라미터로 선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다이렉트는 이런 식으로 위쪽에 리스판스라고 하는 게 있고 send redirect, send location 해주면 되죠. 자 여기서는 이때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때는 그 컨텍스트 패스를 써주셔야 돼요. send redirect를 하실 때는 컨텍스트 패스를 써주고 그 다음에 user sign in. 컨트롤러 클래스에서는 이 컨텍스트 패스 빼고 요렇게만 했었을 거예요. 요렇게만 어떤 페이지로 뭐 이동하거나 그렇게 할 때. 근데 forward나 send redirect라고 하는 이 메서드를 직접 호출하실 때는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컨텍스트 패스를 반드시 써 주셔야만 돼요. 네, 요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일단 로그인으로 갈 거예요. 일단은. 그 다음 여부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럼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거 말고 할 일이 더 있나요? 일단은 없어요. 일단은 컨트롤러로 가는 요청을 프리핸들 가로채서 인터셉트 컨트롤러로 가는 그 요청을 리퀘스트를 가로채서 세션에서 로그인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해서 로그인 정보가 있으면 가려고 했었던 페이지로 진행을 하고 로그인 정보가 없으면 로그인 페이지를 보여줘라. 이게 여기서 할 일이 다잖아요. 일단은. 그쵸? 네.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테스트는 아까 그 색을 작성을 테스트를 해보시면 돼요. 자, 보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메인 페이지가 있고요. 나와라 메인 페이지. 서버가 재시작 중인가 봐요. 메인 페이지가 있고요. 게시판 메인이고요. 인터셉터를 완성하기 전에는 색을 작성을 누르면 그냥 바로 들어가 버렸죠. 지금 어때요? 지금은 로그인 페이지로 들어가요. 그리고 로그인을 해야 돼요. 로그인을 엉뚱하게 하면 안 돼요. 그죠? 네. 그리고 로그인을 제대로 하게 되면 일단은 메인 페이지예요. 우리가 로그인 끝난 다음에 어디로 가라라고 하는 포스트 엔트리 없잖아요.
로그인 끝난 다음에는 어디로 가라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여기에요. 근데 상태를 보세요. 상태를 보면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죠.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색을 작성 이젠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기능은 만들어 놓은 거죠.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게시판 메인에서 요 상세 보기도 들어가기 전에 로그인 여부를 체크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제 코드에서 수정할 건 없고요. 코드에서 수정할 건 없고 어디만 더 수정해 주면 될까요? 서블릿 컨텍스트에서 우리가 만든 인터셉터가 인설트라고 하는 요청만 인터셉트 가로채는 게 아니라 하나 더 다른 URL도 가로칠 거다. 요것만 설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보드의 디테일이었죠. 아마 요청 주소가 디테일. 상세 보기도 가로채겠다라고 이것만 설정을 해버리면 지금 서버 요거 XML 고쳤을 때 서버 재시작 안 되죠. 이러면 서버를 재시작을 한번 강제로 서버 죽였다가 서버를 다시 한번 시작을 해주세요. 그래야 서버가 시작이 되면서 웹서버가 디스패처 서블릿을 생성을 할 거고 디스패처 서블릿이 이 XML 서블릿 컨텍스트를 보면서 인터셉터들을 설정을 할 거예요.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자 볼게요. 다시 로그인 안 돼 있는 상태. 지금 현재 로그인 안 돼 있는 상태고 상세 보기를 딱 보려고 하니까 로그인이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로그인이 먼저 들어가고 로그인을 하면 일단은 메인이에요. 요거 이따가 오후에 수정하겠습니다. 일단은 메인이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글을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불편한 점 이제 남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불편한 점은 클릭을 했을 때 로그인을 끝냈으면 원래 가려고 했었던 게 저 그 글번호 해당 글번호의 글이나 혹은 색을 작성 페이지니까 원래 가려고 했었던 곳으로 가주는 게 사용자한테는 불편이 없죠. 네. 그게 조금 더 남았어요. 이게 남은 거는. 어쨌든 그 인터셉터를 가지고서 요청 처리 전에 로그인 상태가 아니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기시켜서 페이지를 이동시키는 것은 완성을 한 거예요. 일단 생각보다 그렇게 그 설정 조금만 해주면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죠. 메서드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만 파악을 하시면 그 메서드에서 어떻게 프리핸들이 언제 호출되고 포스트핸들이 언제 호출되는지만 아시면 해야 될 일을 그 위치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하는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조금 까다로워요. 네, 그 부분은 점심 먹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잘 되시나요? 안 되시는 분 있으세요? 네, 안 되시는 분 있으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잘 되시면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